우선 지금 우리나라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당히 위중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국가 안보가 위기 시대. 예, 국내적으로도 정치인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사실 그 정치인들이 지도자들이잖아요. 국민이 선출한. 이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게 얼마만큼 국력에 손실이 오겠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힘의 대결, 세력 대결. 여기서 잘못하면 새우등 터지게 생긴 상황. 또한 북한 핵 문제. 상당히 위중한 상황인데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이 국가 위기 관리를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되는 분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위기 관리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그 투자는 역사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또 외교 관계에 대한 통찰력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야 뭐 위기 관리를 하지 아무것도 없이 뭐 위기 관리를 할 수 없잖아요. 이런 부분 그래서 역사관이 좀 정확히 정립되신 분, 또 정립하실 분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또 국민의 동의를 얻어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려면 이 설득력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설득력, 카리스마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 좀 갖춰져야 될 것 같고 특히 또 언론 관계 언론이 상당히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언론도 보면 까대기만 좋아하지 해법이나 뭐 좀 공조적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언론을 좀 잘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 언론을 리드한다는 건 좀 표현이 이상하고.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대통령의 자격, 뭐 그걸 얘기했고요. 예. 어떻게 보면 리더십. 전체를 뭉뚱그리는 리더십이에요, 그게. 국가 리더십이죠, 국가 리더십. 특히 대통령의 리더십이에요. 그게 국가 리더십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듯이 통찰력입니다.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능력.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지금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져요. 근데 그 저변에는 제가 봐서 더 중요한 게 외람되지만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익을 바라지 않고 진짜 자기 목숨을 거쳐서라도 진짜 국가 국민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건 어떻게 증명해요? 그러니까 그런 애국심이 바탕이 돼야 그 다음에 뭐 얘기가 돼요. 그런데 세워지는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게 통찰력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분석 판단할 수가 있어요. 분석 판단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번에 비전까지도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이 있으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국가 지도자로서는. 그리고 또 대통령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용인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용병설 내지 용인술로 표현되는데 결국 지도자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진짜 유능한 사람들을 다방면에 걸쳐서 뭐 탕평인사라 그러잖아요. 유능한 인재들을 잘 선별해서 자기랑 친한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가 공신이 말씀드린 아니고 통찰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분의 정치 철학입니다. 그 정치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치 철학은 보통에는 잘 안 나타나요. 위기 때 나타나요. 방향을 분명히 하고 국가를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이념도 있어야 돼요. 어떤 이념이냐. 그 다음에 자기 철학을, 사람을 보는 눈이 자기 철학에서 나와요. 자기 철학과 맞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 철학이 나와요. 용인술도 그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막 흔들립니다. 왜냐면은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건 최후의 일인입니다. 국가 문제와 관련돼서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후의 일이네요. 그분이 정치 철학이 없으면 막 흔들려요. 국가가 흔들리죠. 예,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치 철학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애국심도 있는 거예요. 애국심도. 사람을 보는 것도 철학이고 애국심도 철학이에요. 애국심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나부터 생각하면 안 되죠. 옛날부터 그거 있잖아요. 성공후사, 선공후사. 공을 먼저, 전체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후사. 나중에 나를 생각한다. 선공후사. 열사봉공. 이런 사자성어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것이 하나의 철학이 되겠네요. 그게 바로 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철학이 있어야지 이게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통찰력은 또 다릅니다. 능력이에요. 이런 또 철학이 자기가 바탕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인격인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 혼자 나라를 이끌 수가 없잖아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인격이에요. 인격이 없으면 사람들이 와서 들어오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뭐를 줘야 돼요? 믿음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인격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 가지 저는 본 거예요. 역사를 보고 현재 상황과 현재 어떤 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비전을 내세울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나름대로의 정확한 정치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격.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격. 댐댐이. 이 세 가지가 갖춰줘야 돼요. 이 세 가지를 모든 걸 다 수렴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놓고 보면 지금 불행하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지금은 없죠. 그러나 숨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해보진 않았으니까. 또 우스개 그러니까, 말씀으로 예를 지금 후보는 다 X시키고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인물을 기다려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가지고 네. 통찰력은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시죠. 이승만 대통령의 통찰력은 대단합니다. 통찰력은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예를 들고 싶어요. 자기 정치 철학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 분명합니다. 경제 살려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독재자라고 자기가 얘기를 듣고 내 무덤에 튀긴 듯하 하면서 분명하게 자기 정치 철학을 내세우고 그걸 실천해 온 것입니다. 통찰력은 그 혼란 속에서 국가를 건설하고 전쟁 속에서 나라를 지키고 분명하게 그 시대의 흐름을 꿰뚫었던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 정치 철학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인격, 리더십에서 중요한 인격 부분, 어떤 믿음을 줄 수 있고, 사람들을 흡인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 캐릭터, 카리스마, 그런 부분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그게 있었어요. 흡인력이 있었어요. 믿음을 줬어요. 뭐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김대중 대통령과 대화를 1시간 하면 다 빨려들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이 뭐 정치 철학 부분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있었지만은 인격이라고 하는 측면에 따라서는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을 주고 흡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이제 시간 제약 때문에 말씀을 좀 올리자면 다음번에는 정치 오늘은 이제 지형적인 종합적인 말씀을 주셨잖아요. 다음번에는 좀 개인별로 지금 말씀한 어떤 기준을 놓고 한번 평가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개인별로 평가. 0부터 100점 해가지고 한번 평가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별로 평가하는 거는 참 뭐 할 수는 있는데 국민들은 모르잖아요. 누구를 뽑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국민들이 동의하면 지금 사실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는 게
이제 좀 문제가 많은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좀 나라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좀 잘 나가는 대한민국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녹화하는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최고 국가 지도자를 내년 뽑는데 국민들에게 참고 자료를 이렇게 준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이제 동의를 하면 이제 좋은 대통령, 우리 나름대로 뭐 우리 기준이 다는 아니겠지만 한번 해봅시다. 예, 한번 그래서 해보는데 개인별로 필요하지 않을까 얘기하기는 하는 참 생각입니다. 왜냐면 개인을 다 안다는 게 참 어느 정도 알아야지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씩 뭐 부분적으로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그 주변에 뭐 좀 아는 분들하고도 그걸 놓고 몇 점 주겠느냐 해서 여론조사도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 해서 얘기를 해보고 또 그게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이번 국민들은 주말을 너무 지나가면서 놀라워졌고. 무슨 또 정치 이슈가 될지 몰라요. 예. 그래서 한번 또 생각해보고 그 지금 점수가 또 바뀔 수 있는 거, 한 달 후, 두 달 후면. 갑자기 또 무슨 정치 이슈가 터지면 그거 갖고 또 우리가 얘기하면 되니까. 만약에 우리 지금 이게 좀 국민들의 시선을 받게 되면 이런 노력이 그러면 사실 정치인들도 아, 이게 중요하구나 깨닫게 되고 또 높은 점수 받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의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 마지막 말씀, 정리 말씀 주시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우리가 1년 3개월 남은 대통령 선거를 두고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핫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에 오늘 주제로 삼아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1년 3개월이라는 게 너무나도 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강산이 아마 진짜 10번은 바뀌어도 바뀔 겁니다. 대선 구도가 10번이 바뀌어도 바뀔 거예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면 과거에 그 예로 보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던 그 전 추석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구도가 짜여지고 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그런 지금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 잠룡들이 나오셔서 진짜 예측이 힘들 정도입니다. 예전에는 뚜렷한 여당, 뚜렷한 야당 후보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러고 몇 분이 더 있어가지고 저기가 되는데 그게 또 그대로 갔고. 근데 지금은 진짜 예측이 힘들어요. 뚜렷한 여당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뚜렷한 여당 후보. 뚜렷한 야당 후보가 누가 있어요? 네? 거기다가 지금 뭐 제3지대론이 막 그냥 거세게 지금 불어닥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니 후보가 둘이 될지 셋이 될지 아니면 또 넷이 될지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 가지 우리가 이번 대선에서 봐야 될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좀 예의 지켜보면서.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것이 우리가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진짜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어떠한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건가를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국가 안보가 위기에 처했다. 근데 지금 얘기는 별로 안 합니다만 지금 경제도 위기예요. 네? 조선업 막 파산하는 거 보세요. 이 다음에는 철강업이라고 합니다. 지난 20, 30년간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왔던 조선업과 철강업이 지금 위기에 닥친다는 거예요. 조선업은 이미 위기가 됐고 위기에 닥쳤고 철강업이란 여기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살고 이 IT 산업, 뭐 스마트폰 이게 또 위기에 닥치면 대한민국